절차가 중요하다 그잖아요. 그러면 좀 일관되게 다른 영역에도 절차에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윤석열 징계위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우리 종합적인 평가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논리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리고 아무튼 약속도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약속 지키자고 그러고 불리한 거는 약속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고 뭐 안 지킬 수밖에 없었다 또 하소연하고 참 그게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야 바뀌고 저도 말이 많은 의원 중에 하나고 네네.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어요. 알고 있네요.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늘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제 곱씹어 보는 이런 정치만 하더라도 정은 정치한 지 오래됐잖아요. 했던 말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정치가 선진화될 것이다. 서로 난 뒤돌아보니 옳은 말만 했더라고. 한번 보자고 나중에 장관만 안 되면 돼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기존안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 참 설명인으로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7대 6, 7분의 6에서 3분의 2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서 국민의힘 2명이 반대하더라도 5명만 오케이 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자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완화한 것이 이제 특징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네네. 조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장 민주당 마음대로 뽑겠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토권이 2명이 있어도 비토권 네. 줬다는 거는 이제 우리 교섭단체 2를 줬거든요. 네, 이제 네. 우리 당이 이제 반대하면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 못 뽑았는데 이제는 우리 당 비토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나는 오히려 실점했다고 보는 게 공수처의 본연의 사명이 권력 수사면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이 당신들이 해라. 그래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통 크게 던졌으면 아마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아주 편파적인 사람 우리가 추천하면 우리 당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중립적인 사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 분명히 추천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좀 포용적으로 통 크게 공수처장을 우리한테 추천권을 못 줬냐. 이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총장 뭐 범죄 사실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멘트를 풍기는데 제가 볼 때 뻥하고 있었다면 이미 나왔고. 우리말 한글을 써주세요. 우리말. 뻥카가 뭐야? 근데 이제 공수처를 이제 국민분들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려면 상시 특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현실 특검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게 1년 내도록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주로 이제 빅피쉬라 그러죠. 이제 큰 고기를 계속 잡고 그게 아마 언론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얼마나 공정하게 잘 수사가 되느냐. 근데 저는 우리 역발상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 1호가 되면 정권 재창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되면 정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제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킹메이커 노릇을 해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지지율 1등이 됐어요. 거의 30% 육박해요. 윤석열 총장이 28%가 됐고 1호가 되면 거의 제가 볼 때 35%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더 손해지. 그러니까 못 내잖아요. 이걸 떠나서 이제 어쨌든 정권 교체의 큰 희망 불씨를 살려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이 저는 반만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은 권력을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공수처다. 그래서 공수처의 타겟은 권력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검찰보다도 더 센, 더 큰
사람을 잡아 넣어야만 공수처는 일 잘한다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탁 박사님께서도 결국 현재 권력에 대한 부메랑, 물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또 그렇죠. 우리한테 네네네. 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공수처를 그래서 자꾸 검찰 견제라고 하는데 그건 반만 맞다. 오히려 권력 견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현재 검찰도 과거 권력 다 대통령 감옥 넣은 거 보면 수사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 아니라 그 다른 사람도 감옥에 잡아 넣어야 이제 박수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공안 국가가 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은 권력을 정말 제대로 권력을 작살내는 기구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징계위원회법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거 아세요? 네, 알아요. 내년 1월부터 네, 윤석열 징계위원회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 통과했어요. 아니 통과했는데 윤석열 징계위원회법은 그러니까 아니고 현재 징계위원회, 예. 현재 징계위원회는 폐지시키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네. 새로운 징계위원회가 이제 통과됐는데 이제 시행일이 아직 안 됐죠. 그죠, 시행이 내년 1월이거든요. 1월 21일. 1월이 되면 현재 징계위원회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그 법을 발의한 게 민주당인 거 아시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네. 이 징계위원회는 문제가 많다고 민주당이 이미 결론을 낸 거예요. 왜 문제가 많냐? 현재 그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구성이 장관이 거의 다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외부위원까지도 장관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 징계위원회 폐지법을 보면 너무 일방적이다, 장관이. 그래서 외부의 독립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네.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이 들어갈 수 있게 이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들이 폐지시킨 징계위원회로 징계하겠다고. 그것도 민주당이 박수치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죠. 징계위를 폐지했다 그러는데 폐지했으면 징계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폐지가 아니라 개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검사 징계법 얘기를 하셨는데 검사 징계법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제 기존에는 다 이제 거의 법조인들로 구성됐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2사람이나 그리고 또 1명 이상 여성으로 넣게 되고 뭔가 징계위원을 다변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월 21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을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추미애 네. 장관 직권이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하는 거니까 형식적인 임명은 내가 하겠지만 외부에 추천해달라.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은 여당만의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니까 야당에서 추천해주고 또 다른 데서 추천해주고 그럼 내가 형식적으로 임명은 할게. 이랬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안 되니까. 그 심재철 국장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한 걸 다 기각시키고 이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피 대상이 그 심사를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건 하나로 이 징계위에서 판결은 무효되게끔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15일 날 만약에 해임 결정이 되면 네. 빠르면 이달 안에 윤석열 총장 복귀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주가만 더 오르고요. 민주당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태경 나는 의원. 솔직히 이 전국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즐기시고 아니 본인이 무슨 위원으로서 징계위원 무슨 위원으로서 심사는 하고 그래 니네들이 나를 기피해? 그럼 내가 빠질게. 뭐가 문제죠? 뭐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징계위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징계 사유가 다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5명, 가장 7명